안녕하세요. 나른한 오후 달달한 정보로 여러분께 활력을 불어넣어줄 카페인 주식의 김다영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시장에서는 체크해 볼 것이 참 많죠. 카페인 주식에서 꿀 정보 한 잔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실 전문가분 나와 계십니다. 김재윤 전문가님 인사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뭐 슬슬 정치 테마주를 벌써 봐야 할 때인가 싶게 예. 오늘 악마의 유혹 같은 정치 테마주에 대해서 파헤쳐보는 시간 준비를 했다고 하시는데요. 네. 어떤 이야기 준비해 주셨을까요? 일단 정치 테마주가 좀 이르긴 한 상황인데 네. 최근 정치 테마주들이 예년보다 좀 다르게 오.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네. 올해 겨울에도 살짝 움직였고 최근 다시 이제 조금씩 상승하려는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내년에 총선이 있고 그렇죠. 그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정치 테마주에 대한 관심이 몰리면서 관련주들이 약간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네. 예.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자주 아는 거는 대통령 선거라는 대선이 있고 예. 또 내년에는 총선이 있잖아요. 네. 총선과 대선 테마의 차이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차이점이 예. 있을까요? 일단 보통 총선은 네. 대선 전에 먼저 이루어진다고 보면 돼요. 보통 총선은 현 정권에 대한 약간 심판까지는 아니고 평가 예,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보통 대선 이후에 이루어지는 총선에서 이게 어느 정도 차기 대선에 대한 윤곽이 잡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네. 그다음에 민심이라든가 여론을 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총선이 되는 거고요. 네네. 총선은 말 그대로 국회의원 선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당이 주도를 잡을 것인가, 예, 뭐 진보라든가 보수라든가 네네. 어느 쪽에 힘이 실리게 될 것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러한 지지도가 형성이 되면은 그러한 민심이 대선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예, 총선은 대선을 거치기 전에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정이라고 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은 뭐 모든 정치 테마주는 어떻게 보면 대선을 가기 위한 발걸음이라고 예, 보면 될 그렇죠. 거예요. 예, 일단 선거가 저희 나라가 보통 세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그렇죠. 예, 지방선거, 말 그대로 서울시장이라든지 뭐 도지사, 네. 지방의회 의원들, 예, 이런 게 지방선거가 있고요. 네. 근데 지방선거는 이미 작년에 실시를 했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이 총선, 아까 말씀드린 총선. 국회의원 선거, 네. 예, 그리고 대선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결국 가장 정치 테마의 가장 핵심은 대선이에요. 네. 예, 저희 나라는 대통령 중심제이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그렇죠. 국회의원 뭐 지자체보다는 대통령의 힘이 막강하기 때문에 모든 정치 테마는 대선 위주로 흘러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네. 우리나라는 대선으로 가기 위한 길로 지방선거, 총선, 대선 이런 형태로 흘러가는 거죠. 네. 네, 정치 테마주에 좀 이제부터라도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이런 정의를 좀 다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당선 후에는 조금 연관이 없을 것 같은데 정치 테마주는 어쨌든 소멸주잖아요. 어떻게 예, 그렇죠. 보면. 근데 왜 이렇게 관심을 많이들 가지실까도 의문이거든요. 참 신기한 게 네. 그 문재인 대통령 당선 전에도 네네. 문재인 대통령 관련주가 엄청나게 상승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오히려 당선되고 난 후엔 다 떨어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그 기업이 뭐 문재인 대통령과 뭐 연관이 있다고 해서 뭔가 수혜나 특혜를 받은 것도 없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관련주라고는 하나 네. 실질적으로 수혜를 보는 종목은 아니에요. 예. 예. 하지만 사람들의 심리가 네.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이렇게 흐름이 좋게 되면은 네. 그거에 대한 관련주를 찾기 마련이고요. 그거에 대해 돈이 모이고 있어요. 네네. 예, 이건 어떻게 보면은 약간 투기성 자금이 어느 정도 이런 테마를 만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이게 보통 사실 확인이 불가능해요. 예, 관련주라고는 하나 네. 일단 입소문으로 떠드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보통 좀 작은 회사들, 예, 시총이 좀 작고 네. 좀 사업 자체가 약간 고리타분한 업체들, 이런 업체들로 테마 형성되는 경우가 많고요. 네. 그리고 시장이 불안하거나 장이 안 좋고 경제가 안 좋아도 네. 대선 테마 같은 경우에는 딱히 그런 시장 상황에 영향을 안 받아요. 예, 왜냐하면은 차기 대선, 차기 정권에 대한 모멘텀을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안 좋은 상황을 해지할 수 있는 예, 일종의 해지 수단이 되는 그런 테마가 형성되기 때문에 네. 지속적으로 돈이 수급이 몰리게 되고요. 예, 그리고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네네. 예, 그리고
일단은 대선이라는 일정이 네. 보통 5년에 한 번이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네. 그 기한까지는 계속 모멘텀을 가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예, 중간에 소멸되거나 그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네. 그 5년이라는 기간 안에 조금씩 테마를 키워가면서 이렇게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을 만한 기간이 충분하고요. 네네. 그만큼 길게 크게 이어갈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네. 저희 나라 증시에서는 하나의 테마가 된 것이고요. 음. 제가 이런 점은 다른 나라도 좀 알아봤는데 네. 똑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선진국이라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 예. 네. 어느 나라나 뭐 예. 대선이나 총선에 대한 관심은 좀 똑같은 것 같은데 자,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모멘텀이 중간 소멸 위험이 좀 없기 때문에 대선 테마주가 좀 길게 보기에는 좋다라고 네. 하셨어요. 네. 자, 그렇다면 정치 테마주는 뭐 주로 어떤 식으로 좀 형성이 되는지 궁금해요. 예를 들어 뭐 정치인의 이름을 딴 주가 정치 테마주인지 예. 아니면 뭐 어떤 식으로 저희가 정치 테마주를 좀 분류할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일단 사실 확인이 불가능해요. 그렇죠. 예. 일단 문재인 대통령 관련주라고 해도 실질적으로는 이게 소문이 돌긴 돌아요. 네네. 예, 문재인 대통령의 고등학교 동창이다. 아. 아니면 사법고시 동기가 네네. 해당 회사의 사회이사로 있다. 아.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소문이 도는데요. 네네. 이게 실질적으로 확인이 불가능해요. 예, 아무래도 이런 거를 거래소 쪽에서 조회 공시를 하지도 않을 거니와 네네. 기업 입장에서도 그걸 굳이 밝히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인맥이에요. 인맥. 예, 가장 가까운 사이가 가족이잖아요, 아무래도.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제일 우선적인 가족. 가족. 예를 들어 뭐 동생, 네. 아니면은 뭐 처남, 네. 매형, 아, 예, 이런 식으로 네네. 가고요. 그다음에 친지나 친인척, 어. 예, 가족 관계, 네. 뭐 조카라든가 삼촌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친구입니다. 네. 예, 곧 중고등학교 동창, 아. 아니면 대학 동창. 네. 그리고 지금 요즘 또 많이 나오는 게 모임입니다. 모임이요? 예, 그 지금 야당의 좀 유력 후보인 황교안 대표의 네네. 경우에는 그 기독교 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분이에요. 그 기독교 모임이 있는데 네. 그 모임에 있는 회사가 상장된 곳이 몇 군데가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모임의 또 일원들이 오. 이렇게 또 테마에 형성이 돼 있고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고향, 지역. 예, 그렇죠. 네. 자기가 타고나는 지역이랑 지지 기반이 있는 지역, 네. 예, 그런 지역이 어느 정도 테마주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네네. 그리고 무엇보다는 가장 중요한 게 인맥도 중요하지만 학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예, 저희 때는 좀 많이 약화됐는데 네. 저희 아버지 세대나 지금 기성세대 분들은 맞아요. 학연에 굉장한 의미를 약간 두거든요. 프라이드가 있으신 예, 것 그렇죠. 같더라고요. 네. 그렇죠. 한 몇 년 전만 해도 KS라 그래가지고 뭐 경기고 서울대 라인, 아. 그다음에 뭐 경복고 서울대 라인, 음. 대구 경북 TK 네, 많이 들어오셨잖아요. 그런 식으로 중고등학교, 대학교, 뭐 대학원 동창까지. 네. 그리고 그분이 만약에 사법고시나 행정고시를 봤으면은 뭐 행시나 사시 동기, 네. 예, 이런 식으로 이런 것이 굉장히 좀 강하게 작용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네. 정책에 워낙 관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어. 보통 대통령은 자기가 속한 당에 따라 네. 정책의 방향이 틀려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 정권 같은 경우에는 그 성장보다는 복지, 이렇게 그렇죠. 보편적인 사람이 먼저다. 그렇죠. 네. 복지에 더 눈을 여겨두는 편이기 때문에 네. 그런 복지 관련해서 예를 들어 뭐 창투사에 관련된 기업이라든가 네. 아니면은 실업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의 실수혜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업, 네. 그런 식으로 정책에 관련돼서 이렇게 힘을 받는 종목이 있습니다. 네. 근데 정책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다른 관련주랑 좀 틀린 게 네. 실제로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도 오. 시세가 날 수 있는 종목이에요. 네. 왜냐하면은 정책에 관련됐다는 거는 그만큼 대통령이 당선된 후에도 그렇죠. 관련 예산을 집행하면서 해당 산업을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것을 대표적으로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도 처음 당선됐을 때 네. 그 창업 투자에 많이 투자를 하면서 아. 그때 창수사들이 많이 상승했던 여력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런 식으로 정책 관련주도 하나의 테마주로 볼 수가 있죠. 예. 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책 관련주가 조금은 좀 독보적인 상황으로 좀 보이는데, 네. 자, 대선 후에도 정책 관련주는 시세를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는 더 장기 모멘텀이 있는 예. 관련주로 저희가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정치 테마주의 현황도 궁금해져요. 어떤 좀 모양새를 갖추고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네, 우리나라 대선이 아직 3년이나 남았어요. 많이 남았어요. 예. 네. 그런데 보통 대선주는 네.
네. 대선 2년 전 정도부터 움직이거든요. 네. 여지껏 계속 그래왔어요. 음. 예,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랬고 네. 이명박 대통령 때도 네. 그랬고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때도 그랬고. 근데 올해는 유난히 좀 일찍 시작했어요. 빠르죠. 예. 네. 아무래도 시장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음. 어느 정도 이제 사람들이 다른 종목들을 찾는 것 같아요. 네네. 왜냐하면 시장에 기대기에는 너무 힘든 장이기 때문에 좀 새로운 것도 찾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아. 약간 돈이 몰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간략하게 보면은 지금 여권 후보들의 네. 테마주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야권 후보들이 테마가 있을 수 있어요. 네네. 일단 여권 후보는 네. 민주당 중심의 약간 진보 정권들의 후보들을 말하는 건데요. 네. 지금 대표적인 여권 후보로는 일단 이재명 경기지사 있잖아요. 있죠. 예, 그 작년에 지난 대선 때 좀 많이 선방을 해가지고 차기 대선 후보로 많이 곽강을 받았었는데요. 네. 그 언론에서 많이 나왔다시피 네. 좀 안 좋은 예, 그렇죠. 얘기였었죠. 가족사 네. 문제와 음. 뭐 연예인 어떤 여자분과의 뭐 네. 불륜설, 약간 좀 지저분한 자본이 좀 많은 상황이에요. 네네. 그리고 그런 의혹에 대한 해소가 잘 안 됐죠. 예, 잘 안 됐죠. 네. 아직까지 좀 미적지근한 뭐 상황입니다. 카더라가 너무 많았어요. 예. 네. 그렇지만 아직까지 경기지사를 유지하고 있고, 음. 예. 그래도 약간 지지층이 아직까지는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아마 이런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을 하고 음. 좀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어느 정도 재기가 가능하다고 보여지지만 네. 아직까지는 좀 힘들어 보여요. 아. 네. 예. 그래서 관련주는 일단 에이텍이랑 에이텍TN이라는 관련주가 있는데요. 네네. 이 회사는 그 이재명 도지사가 성남 시장에 근무할 때 네. 그 관련 협의체 업체로서 네.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테마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여권 후보로는 네. 안희정 전 충남지사. 이분도 예, 뭐 그렇죠. 시끄러웠죠. 예. 네. 여성들이 상당히 싫어하시는, 예, 남성들도 싫어하시죠. 네. 예, 아무래도 그 충남지사 네. 시절에 비서랑 약간 성폭력 의혹이 있어가지고 지금도 맞습니다. 재판 중이에요. 네, 맞습니다. 아직 결과가 나오진 않았는데 네. 일단 이미지가 많이 부셔졌어요. 맞아요. 왜냐하면은 안희정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좀 청렴하고 깔끔한 이미지였는데 맞아요. 전혀 다른 사건으로 사생활이랑 그렇죠. 정치 생활이랑 좀 정반대로 드러나면서 굉장히 시끄러웠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약간 사이코패스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네. 원래 스타일과 너무 다른 일이 터져가지고 네. 그래서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이재명 도지사보다 상황이 안 좋다고 보여져요. 네네. 예, 일단 현재 상황으로는 약간 재기가 힘들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 이 관련주는 백금 TNA라는 회사가 있고 네. 대주산업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네. 모두 충남권에 위치한 회사예요. 오. 그래서 관련이 있다고 여겨지지만 네. 일단은 안희정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좀 재기가 힘들어 어렵죠. 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과감히 이런 종목은 좀 관심을 안 가지시는 네, 게 좋아 보입니다. 제외하시라고 저희가 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네. 자, 그리고 다음 후보는 네. 그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에요. 어. 예. 어떻게 보면 현 정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 중에 한 분인데 네. 우리나라 비서실장으로 계시면서 문재인 대통령 옆에서 많은 도움을 줬다고 하는데 현재는 정치적 행보를 보이지는 않고 있어요. 네네. 예. 뭐 당의 특별한 임무를 맡은 것도 아니고 뭐 약간 국회의원 출마한다는 얘기도 아직 없고 그쵸. 현재로선 한 발자국 물러나 있는 느낌인데 또 지금 정권에서는 약간 그래도 인기는 좀 있는 편이에요. 예. 그렇군요. 근데 약간 문제가 있다면은 그 진보와 보수가 저희 나라 정치의 근간이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우리나라는 두 예. 개가 있죠. 이분은 좀 진보 쪽으로 좀 많이 기우신 분이라 예. 어. 지지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반대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예. 그렇겠죠. 때문에 약간 중립적인 지지를 받기는 좀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정치적인 행보를 뚜렷하게 안 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지지층이 결집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 예,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관련주로는 화인베스틀과 동일철강이 있어요. 네. 근데 화인베스틀 같은 경우에는 최근 큰 상승이 나왔었는데 네.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차트를 한번 볼게요. 예, 얼마 전에 큰 상승이 정말 나왔었죠. 큰 상승이 근데 나왔네요. 이거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에 관련돼서 오른 건 아니라 네, 어떤 이슈로 올랐어요? 부산의 구리가 예, 아. 100조 원 가량 네네. 추정되었다는 이슈로 오. 철강주들이 많은 상승을 보였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아직 사실로 밝혀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때 일시적인 상승을 했지만 네. 이것은 임종석 전 비서실장 때문에 오른 건 아니고요. 네. 아마 임종석 후보가
나중에 네. 정치적 행보를 하게 되면은 네. 해당 종목들이 다시 상승할 수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약간 보류하는 예, 보류하는 아직까지는 입장. 매수하기는 좀 위험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네네네. 예. 자, 그리고 그렇다면 또 다음 분은요. 예, 여권 후보 중에 이제 가장 유력한 두 명이 있는데요. 네. 한 분이 그 유시민 음. 작가라고 해야죠. 네, 예, 그렇죠. 현재는 작가로 활동을 하니까요. 네, TV도 굉장히 많이 나오셨죠. 예, TV도 많이 나오고 지금 네. 유튜브 방송 뭐 알릴레오도 맞아요. 진행하고 예. 그리고 이분은 일단 정치권 복귀는 없다고 일축했어요. 예, 자기는 정치 안 한다. 네. 정치는 일단 은퇴했다고 하는데 지금 아나운서 분께서 말씀하신 네. 대로 활동을 워낙 다양하게 하고 정치적 있어요. 발언은 많이 하세요. 예, 네, 그렇죠. 활동은 안 하시지만 예. 발언을 많이 그러니까 하시죠. 정치에 관심 없다고는 하는데 네. 누군가 이렇게 계속 밀다 보면 밀리지 않을까. 예. 아, 그리고 워낙 지금 여권의 후보들이 좀 빈약한 상황이라 네. 시대적인 요구가 있다면은 결집력을 굉장히 그렇죠.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죠. 좀 또. 인기가 젊은 분들한테 인기가 굉장히 맞아요. 많으세요. 네.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좀 가볍다고 싫어하시는데 젊으신 분들은 약간 좀 합리적인 모습에 좀 많이 맞아요. 끌리시더라고요. 소통이 좀 된다는 예. 장점이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인기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요. 현재 여권 후보에서는 네. 탑 2에 해당될 만큼 정치에 나가지 않는다고 해도 그래도 네. 인기가 많은 상황입니다. 네, 어떤 관련주가 있죠? 예, 대표적인 관련주로는 풍강, YBM넷, SG 충방, 세 그리고 개나 흥국. 네. 예, 이렇게 오, 좀 관련주가 많은 편이에요. 맞네요. 아무래도 유력 후보들은 관련주가 좀 많아요. 그만큼 네네. 집중이 많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관련주 보시면은 YBM넷이라든가 네. 예, 풍강이라든가 예, 지금 좀 하락을 많이 한 상태인데 아무래도 최근 그 여권에 심재철 국회의원이라는 분이 계신데 네. 그분이랑 약간 다툼이 생기면서 약간 의혹이 생기면서 약간 좀 인기가 살짝 흔들리고 있긴 한데 네. 예, 뭐 대세에는 큰 영향을 안 미칠 것 같고요. 네네. 현재 계속 상승세를 유지하다가 약간 눌림목인 구간이에요. 그래서 유시민 작가님 관련주는 네. 추후에도 제가 한번 이따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네네. 예, 아직까지는 괜찮은 수준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권 후보 중에 탑 2 중 한 명, 네. 예, 이낙연 국무총리입니다. 네. 예, 이낙연 국무총리. 예, 일단은 저희 대통령의 가장 오른편에 있으면서 네. 국무총리직을 굉장히 오래 수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각이 계속 개편되고 있는데 네. 국무총리직은 계속 안 바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보통 국무총리는 보통 2년을 넘기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낙연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거의 2년이 다 돼가고 그쵸.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이 정도 기간이 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이제 사임을 할 시기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예, 아마 총선 전 한 3-4달 정도에는 아무래도 국무총리직에서 물러날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왜냐하면은 관례예요, 이런 거는. 예, 어. 국무총리직이라는 게 난 계속 오랫동안 하겠어 한다고 그렇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일단 한 번 연장을 했거든요. 네네. 지난번 내각 때 음. 교체를 안 하고 한 번 더 연임을 했는데 네. 아마 이제 총선에 다가올수록 이게 당을 결집을 위해서 네. 이제 물러날 것으로 보이고요. 네네. 그 이후에 이제 정치적인 행보를 시작하겠죠. 그렇죠. 예, 아무래도 뭐 당대표에 도전할 수도 있고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네. 약간 대선 후보를 노릴 가능성이 그렇죠. 있습니다. 근데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호남 출신인데 네. 동아일보 기자 출신이세요. 그래서 약간 호남 출신이 어느 정도 좀 색깔이 진하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중립적인 사람들도 좀 호감을 많이 가진 후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향이 두 개라고 생각합니까? 예. 네.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호남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진보적이진 않아요. 네. 예, 중립에서 살짝 진보로 치우쳐 있을 어. 뿐 약간 중도에 가까운 후보로 판단되기 때문에 네. 야권에서도 어느 정도 약간 지지가 나올 수 있는 네. 예, 그런 후보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대선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음. 유력 후보로 주목받지 않을까 네.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근데 신기한 것은 아직까지 테마주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저도 예. 지금 테마주 가지고 오신 거 보니까 네. 남선 알미늄을 예. 예전에 저희가 한번 종목 다룬 적이 있어서 예. 그것 빼고는 꽤 종목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근데 네. 남선 알미늄이 워낙 그렇죠. 강력한 그렇죠. 테마주라 워낙 관계 예. 네, 된 주라. 예, 이낙연 총리의 가족이 근무하는 회사라 그렇죠. 너무 강력한 테마주라 네. 오히려 어떻게 보면 투자하기가 오히려 더 남동생이었나요? 예, 네. 투자하기가 오히려 더 편한 예, 그 때문에 네. 대표적인 관련주로는 남성이라는 종목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남선 알미늄,
남아토건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건 다시 한번 이따가 추천주를 통해 달아볼 거고요. 네네. 이번에는 절치부심하고 있는 네. 야권의 후보를 알아보겠습니다. 네. 어떤 후보가 있을까요? 일단 오세훈 전 서울시장 있잖아요. 네. 있죠. 일단은 차기 대선 후보로 거론은 되는데 네. 약간 거듭되는 실패로 그쵸. 예, 인기가 많이 하락한 상황이고요. 서울시장에서도 물러나셨고. 네. 어떻게 보면 약간 보수 붕괴의 음. 약간 원인이 되었다는 원망도 약간 받고 있는 분이에요. 네. 근데 약간 선한 이미지랑 약간 젠틀한 이미지로 인기를 얻긴 했지만 네. 약간 카리스마가 부족하고 음. 지지 기반이 좀 약하고 네. 정치 경험이 좀 없는 그런 느낌으로 약간 대선 후보에는 아직까지 의문이 드는 후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네. 그런 관계로 관련주도 크게 네. 힘을 못 받고 있어요. 예, 대표적으로 그 진양화학 진양산업이 있는데 네. 전혀 상승을 못 하고 있죠. 예, 그렇군요. 거의 뭐 테마가 형성 안 됐다고 보면 되고요. 네네. 예, 그래서 현재로서는 오세훈 후보는 일단은 대선 후보로 아직까지는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예, 그리고 그 다음 안철수 후보, 네. 예, 안철수 전 뭐 대표 정치 테마주의 뭐 최고보 그렇죠. 가장 많이 언급되시는. 네. 좀 서울시장 때부터 네. 그렇죠. 계속 이어왔지만 한 번도 당선된 적이 없는 네. 비운의 그렇죠. 안철수 대표죠. 네. 양보만 하다가 계속 실패하고 네. 남 좋은 일만 하고. 맞아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참 기업으로서는 존경하는 분인데 네. 왜냐하면 저희 나라에 큰 그래도 발자국을 그쵸. 남기신 분이에요. 우리나라 그 컴퓨터 쪽. 네. 네. 근데 정치 쪽은 좀 적성에 안 맞나 아직은, 싶을 정도로 좀 기반을 못 잡고 중심을 못 잡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네. 그래도 기본적으로 지지층이 있어요, 아직은. 음. 예,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 관련주는 그래도 어느 정도 체크할 만합니다. 네. 예, 대표적인 거는 안랩이 있고요. 안랩이 있죠. 예, 안랩이 지금 상승하는 거는 안철수 후보 때문에 상승하는 건 아니에요. 네네. 기업 독자적인 모멘텀으로 상승하고 있는 건데 이것도 어느 정도 안철수 후보가 가셔야되면은 기업의 본질과 더불어서 같이. 예, 같이 상승할 수 있고요. 네. 써니전자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써니전자. 예, 워낙 유명하죠. 그렇죠. 예, 이 종목도 지금 저점을 찍고 상승하고 있는데 이 종목도 안철수 후보 때문에 상승하기보다는 네. 예, 본업에 약간 모멘텀이 좋아서 상승하고 있고요. 네네. 아직까지는 대선 테마주로 투자하기보다는 그냥 이런 종목이 있다 네. 정도로 참고할 정도입니다. 네. 또 다른 야권 후보는 예, 그다음에 어떤 후보가 있나요? 바른미래당의 유승민 대표. 네네. 네. 유승민 대표도 작년 대선 나와가지고 바른미래당 만들고 네. 캐스팅 보드를 쥐면서 약간 뭐랄까 우리나라의 진보와 보수를 왔다 갔다 하면서 예, 중간에서 약간 줄다리기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 균형을 맞춘다고는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약간 얄미운 상황이에요. 예, 이쪽도 저쪽도 아니고 그렇죠. 예, 그렇죠. 진보 쪽에서는 확실히 해라. 보수 쪽에서도 확실히 해라. 아직까지는 뭐 시간이 예. 좀 남았으니까.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게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자주우지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박쥐 같은 느낌을 줄 수도 있거든요. 네. 예. 이미지가 정말 중요한 그렇죠. 정치인데요. 그래서 결단을 내릴 때는 분명히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올 건데요. 네. 그 상황이 아마 총선 전에는 결단을 내릴 듯해요. 네네. 네, 아무래도 최근 국회의원 정족수 늘리는 거 관련해가지고 네네. 그 바른미래당은 아무래도 좀 작은 정당이다 보니까 맞아요. 어떻게든 정당을 의석수를 늘리려고는 할 거예요. 네. 그래서 현 상황에서는 여권을 지지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지만 또 이런 정족수 문제가 해결되면은 네. 다시 어느 방향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네. 좀 더 때문에-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관련주도 네. 좀 특별한 특별한 이슈가 없습니다. 없죠. 그리고 네. 그나마 간단한 거는 음. 유승민 대표 같은 경우에는 관련주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네. 예, 사면기업공사라든가 네. 그다음에 대신정보통신 어. 이 두 종목밖에 없는데 네. 차트가 보여주듯이 좀 유승민 아직은, 후보는 아직까지는 큰 주목은 안 받고 있다는 그런 반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 그다음에 볼까요? 야권의 그 나경원 대표 있잖아요. 네, 여성. 예, 여성 지도자. 네. 예. 아무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실패를 하면서 네. 제가 약간 성차별적인 발언은 아닌데 여성 지도자에 대한 약간 불신이 생겼어요. 굉장히 안 좋은데 왜냐하면 네. 첫 여성 대통령인데 그렇죠. 좋지 않은 결말이 났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게 이제 좀 이미지가 씌워졌을 수는 있지만 그렇죠. 저희가 또 그래서 뭐 나경원 의원에게 기대를 하는 분들도 많으실 것 예. 같거든요. 근데 지금 좀 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네. 차기에도 일단 대통령 후보로 나올 수는 있겠지만
지금 행보를 유지하면서 잘 유지를 한다면은 네. 차차기 정도는 다시 한번 노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들어요. 네네. 그리고 여성 후보도 분명히 잘할 수 있는데 일단 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느 정도 좀 안 좋은 전례를 남기면서 네네. 참 그런 부분이 좀 아쉽게 생각됩니다. 아, 네. 예. 그리고 지금 최근 좀 유약한 이미지를 벗어나서 굉장히 좀 강경한 소리를 많이 지르시더라고요. 그렇죠. 뉴스를 보니까. 그 작은 네. 체구에서 굉장히 강력한 에너지를 쏟고 있고요. 이런 점이 약간 보수층, 아무래도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의 네. 보수층들이 상당히 좀 감화를 받으시는 것 같고요. 음. 조금 인기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아직까지는 대통령 후보까지는 거론이 안 돼도 그렇죠. 차기 총선을 잘 성공시킨다면, 음. 예, 빼앗긴 국회의원 의석수를 네. 최대한 많이 뺏어올 수 있다면은 많은 힘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네. 듭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관련주가 딱히 나온 건 없고 시세가 네. 나는 것도 없는데요. 음. 총선에 만약에 반전이 있다면은 네. 그때 이후에는 다시 테마주가 어느 정도 형성될 거로 보여집니다. 네, 조금 더 많이 좀 오랜 시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후보도 만나보죠. 어떤 후보인가요? 그 다음 후보는 좀 재밌는 분이시죠? 네. 홍준표 후보요. 홍카콜라. 네. 예. 개인적으로 사람으로서 참 재밌어요. 예. 가끔 그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네. 워낙 신기한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쵸. 예. 네.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주식하는 사람은 네. 정치적인 입장 굉장히 중립적으로 가져가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 수익이 우선이기 그렇죠. 때문이죠. 예. 네. 그래서 저는 정치적 색깔이 거의 없는 편이에요. 중립이시군요. 왜냐하면은 저는 한국 경제에 네. 그리고 주식시장에 이로운 정권이 좋은 거지 어. 한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항상 현 여건이 잘하기를 어. 바랄 뿐입니다. 근데 예. 넥타이가 빨간색이신데. 아이고 이거는 예, 상관없습니다. 예. 오늘따라 빨간색을 아. 그냥 하고 오신 거군요. 갑자기 홍준표 대표가 생각나는데 예. 좋아하신다고 하셔서 제가 한번 제가 근데 농담을 말씀드리면은 네. 뭐 대선 실패 이후 다음 시간에 그냥 파란 넥타이로 예. 한번 메고 예. 오시면 좋겠네요. 대선 실패 이후에 정치인이 아니라 약간 코미디언 같은 분이 되셨어요. 네. 예, 그래서 예전에는 막 욕하던 분들도 음.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냥 피식 웃으면서 웃어 넘기시죠. 그렇죠. 이제는. 약간 네. 그런 이미지로 각인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대선보다는 네. 약간 여기저기 프로의 패널로 나오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약간 저는 허경영 예. 씨랑 그 굉장히 비슷하다고 이렇게 이런 분들이 몇 분 계세요. 박지원 전 대표. 네네. 그분도 굉장히 재밌으시거든요. 아. 예. 이상한 말씀도 많이 하시고 네, 홍준표 대표도 마찬가지고. 네. 저 그리고- 홍카콜라라는 예. 그 네임이 너무 그렇죠. 웃기더라고요. 그리고 네. 허경영 같은 경우에는 되게 어이없게 웃기신 분이고, 그쵸. 근데 좀 허경영 후보도 약간 음. 모멘텀이 있는 게 막말 내뱉은 게 맞는 경우가 좀 있었어요. 네, 이게 뭐 예언이다, 성지다, 그렇죠. 막 이런 일이 예. 지금에서야 좀 회자가 되고 예. 있죠. 네. 그러니까 대선만 되면 약간 이벤트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재밌는 분들은. 이야기가 좀 많아요. 예. 대선이 아마 되면. 대선되면 또 홍준표 후보라든가 허경영 후보라든가 네. 아무래도 조미료 같은 분들이 다시 그쵸. 나오지 않을까. 네. 예. 때문에 네.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도 관련주가 있지만 일단은 차기 대선 후보까지는 무리로 판단되는 전국이기 때문에 네네. 일단은 굳이 다루진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일단 야권의 기대 가장 큰 기대를 받고 있는 네. 황교안 전 국무총리입니다. 오, 네. 예. 아무래도 현 정당이 음. 민주당 쪽이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대선 테마주라는 거는 항상 반대의 후보가 가장 많은 주목을 받게 돼요. 네. 왜냐하면 저희 나라는 한 당이 연속해서 집권하는 경우가 거의 거의 없거든요. 없죠. 우리나라는 약간 예. 교차적으로 되는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반대에 대한 배팅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황교안 대표의 관련주가 가장 많고 네. 가장 힘이 좋은 상황이에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지금 여권 같은 경우는 현재 정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 뚜렷한 대선 후보를 내놓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현 정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네. 굳이 지금부터 대선 경쟁할 필요가 없거든요. 어. 그에 반해 야권은 일단은 황교안 대표 밑으로 일단 집결을 하는 모습이에요. 그렇군요. 예, 아직까지 3년 남았기에 네, 중간에 어떤 일이 생길지는 몰라요. 근데 아직까지는 황교안 후보가 가장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네, 관련주도 좀 많은 편이죠. 관련주도 많고 네. 시세도 굉장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오, 예. 그렇군요. 그래서 아직까지 3년 동안 음. 총선도 남아 있고, 네. 그다음에 뭐 검증도 남아 있고, 음. 뭐 시사 토론이라든가 네. 아니면은
뭐 군 면제 관련한 거라든가 아니면은 공안 검사로서 약간 좀 안 좋은 이미지도 있어요. 좋은 네. 이미지도 있겠지만 네. 공안 검사라는 게 양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현 정권에 대한 실망하는 국민들이 약간 황교안 쪽으로 몰리는 분위기가 있어요. 네, 근데 네. 이 세를 얼마나 잘 결집시키냐가 음. 문제인데 이게 항상 이슈가 되는 게 네. 북한이랑도 엮여 있는 게 그 현 문재인 정권은 친북적인 행보를 보이는데 그렇죠. 그 5월 4일인가 5월 4일 날 북한이 미사일 비슷한 발사체를 네, 발사체 예, 이슈가 있었죠. 하면서 그런 경우에 황교안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반대로.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 후보의 인기는 지금 많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검증이 불가능하지만 네. 어느 정도 현 정권이 어느 정도 실수를 하게 되면은 네. 반대급부로 반사 이익이라고 그렇죠. 하죠, 저희가. 그렇죠. 네, 그런 때문에 모습이 좀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해지나 네. 대체 투자 어. 이런 개념으로 네.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관련주는 워낙 많고 네. 유명하기 때문에 음. 일단은 9일 신동이 가장 대장주입니다. 네. 예. 국일 신동. 그렇죠. 굉장히 많은 상승을 했고요. 네. 보시면은 뭐 거의 예 급등이에요. 급등하고 네. 지금 최근도 유지해주고 있고요. 지금 차트 자체가 좋아요. 네네. 근데 제가 이 종목을 이따 추천하려고 그랬는데 네. 일단 이 종목은 뺐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종목도 아까 말씀드린 화인베스트처럼 이게 부산 구리광산 관련해서 네. 크게 상승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테마주라는 게 테마가 여러 개 겹쳐 있으면은 그쵸. 오히려 투자들이 혼란스럽게 되기 때문에 네네. 주가의 방향이 애매해지기 때문에 예 구리신동 같은 경우에는 뭐 구리 테마냐 황교안 테마냐 네. 약간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제외하도록 하고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예. 것 같네요. 또 유명한 관련주가 뭐 한창제지, 한창제지, 예, 그 다음에 뭐 아세아텍, 아세아텍, 그 이렇게 다음에 있습니다. TBC, 네, TBC. 이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아, 네. 네, 자, 환경 관련주는 좀 많네요. 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 여권, 야권, 여야 관련된 그 정치인들 관련된 테마 종목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이 중에서도 저희가 다양한 종목들 중에서 좀 이 종목이 눈에 간다, 일정한 시세를 좀 가지고 간다,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좀 볼 수 있는 종목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예. 네, 정치인들과 함께 테마를 좀 꼽아주시죠. 일단 많은 후보들을 열거해서 말씀드렸는데 네.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차기 대선의 가장 유력한 후보는 현재로서는 세 분이에요. 네, 일단은 여권의 네, 이낙연 여권의. 국무총리, 네, 그다음에 유시민 작가, 네, 그다음에 야권의 황교안 전 국무총리. 네, 이렇게 세 명의 후보의 테마가 가장 강력한 모습이고요. 네, 네. 실제로 이 세 분 외에 테마는 아직까지 형성이 안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분의 테마를 위주로 중점적으로 가장 보시는 게 좋고요. 네. 일단은 추천을 드리자면은 일단 이낙연 국무총리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선 알미늄. 남선 알루미늄입니다. 네. 네. 가족이 이 회사에 근무하고 있고요. 네. 어떻게 보면은 거의 이낙연 테마주의 핵심 그쵸, 종목이라고 할 수 있죠. 핵심이죠. 예. 최근 크게 계속 상승한 상황에서 네. 하락을 많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렇네요. 예. 그리고 지금 계속 이 라인 지지해주고 네. 지금 최근 21선을 지지해주면서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총선이 계속 얼마 안 남고 이낙연 총리에 대한 거취도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네. 지금 상황이 좋은 상황인데 네. 그 남선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현 구간도 어느 정도 매수가 가능해요. 네.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2,900원 부근에서 네. 매수를 하고 좀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다 보면은 주기적으로 시세가 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네. 자, 현재 남선 알미늄은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매수 네. 타이밍이 왔다고 합니다. 2,900원 선 맞으시죠?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대선 테마 같은 경우에는 네. 손절을 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그 이슈가 딱 끝날 때까지 가지고 가는 건가요? 그거는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네. 차트를 보시면은 네, 차트 한번 볼게요. 예. 이때 보시면은 강력하게 상승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크게 시세가 나올 네. 때가 있어요. 이럴 때 매수하면 손절을 해야 되지만 현재 같이 큰 시세 없이 이렇게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상황에서는 네. 그냥 보유하시면 됩니다. 계속 그냥 예, 포트폴리오에 넣어두고 네. 편안하게 계시면 되는 예. 건가요? 그리고 네. 만약에 내가 비중을 100% 투자했으면은 음. 만약에 급등이 나오게 되면은 네. 급등한 부분에서 조금씩 매도하시고 아. 나머지는 보유하시는 방향. 어. 이렇게 해서 길게 가져가시는 게 가장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선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길게 계속 가게 마련이거든요. 네. 그래서 급등할 때는 잡는 종목은 아니에요. 네네. 하지만 현재 같이 이렇게 무난한 흐름을 갖고 있을 때는 충분히 음. 매수하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런 종목의 장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상승이 가능하지만 네. 단점은 언제 상승할지도 모르고 모르죠. 예, 좀 길게 가져갈 수도 있다. 네. 약간 장기적인 안목으로 가져가셔야 합니다. 네. 네. 그리고 다음 후보로는 유시민 작가 관련주로 네. YBM넷을 보여드릴게요. YBM넷이요. 이 종목도 저점에서 3배 이상 올랐고 네. 지금 많이 하락을 했어요. 어. 예, 근데 잘 보시면은 네. 이게 상승 시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터졌잖아요. 그렇죠. 예, 이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계속 하락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래량이 터지지 않고 하락이 나왔어요. 그 말은 상승할 때 나왔던 거래량이 네. 아직도 누군가 갖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하락하고 있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네. 최근 좀 큰 조정을 받고 음. 121선 위를 지지해주면서 네. 최근 횡보를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래도 조금 미약하지만 상승 추세 보이고 있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렇게 안전한 구간은 아닌데 매수 접근하기 괜찮아 보이고요. 네. 매수 적정가는 한 3,800원 이하. 오. 예, 지금 가격은 살짝 조정 받을 수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네네. 약간 3,800원 부근에 오게 되면은 어느 정도 매수가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네. 이 종목도 아까 말씀드렸던 남선 알루미늄과 마찬가지로 손절 없이 네. 길게 보유하되 네. 한 20% 정도 20% 이상의 급등이 나오게 되면은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면서 예, 약간 드리블이라고 해요. 보통 농구할 때 드리블이라고 네. 하죠. 축구할 때 통통 그렇고 튀기는. 네. 드리블이 필요한 종목입니다. 아, 예, 그렇군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드리블 어느 정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런 스킬로 좀 길게 유지를 하시다 보면은 큰 손해 없이 네. 길게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YBM넷 같은 네. 경우는 매수 접근이 3,800원 이하 부근으로 보시면 매수 가능하다고 하시고 네. 좀 장기적으로 보유를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네. 황교안 전 총리의 추천주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 어떤 예, 종목이죠? 한창재지라는 종목이고요. 네. 이게 구글 신동과 마찬가지로 양대 산맥이에요. 네. 예, 가장 거래량도 많고 딱 황교안 관련주 하면 구글 신동 한창재지거든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글 신동이 좀 더 대장주적인 모습이었는데 네. 네. 최근 테마가 두 개가 엮이면서 그렇죠. 약간 단일 테마가 아니게 되면서 투자에 혼란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네. 네. 그 대선 테마는 딱 대선 테마로만 가는 게 가장 안정적입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한창재는 아직까지는 대선 테마로만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은 어제 많이 올랐고 오늘도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북한의 미사일 실험이라든지 약간 현 정권에 대한 대북 관계가 네. 조금씩 흔들리면서 이렇게 반사적으로 수급 유입된 건데요. 지금 들어가긴 좀 비싸요. 오. 예, 이날 상승을 했지만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랑 문재인 대통령이 통화를 했어요. 오, 네. 예, 북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자. 약간 더 좋은 국면이 예상되니까 어느 정도 약간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에서 많이 안 빠진 2,900원 이하에서는 매수할 만합니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총선이 다가올수록 네. 아무래도 야권 후보에 대한 관심이 더 강해지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실제로 황교안 후보는 차기 대선 후보 중에 현재 지지율 1위예요. 네. 네. 네, 지지율이 높지는 않아요. 한 22% 정도? 그렇지만 예, 그렇죠. 1위. 네. 그만큼 많이 분산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아직 부동층이나 유동층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 설문조사는 큰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야권 후보가 더 테마주로서는 더 적당합니다. 네. 예, 자신의 정치적 성향과는 관계없이 네, 수익을 줄 수 있는 그렇죠. 종목들로. 절대 주식에는 자기 네. 정치적 성향을 대입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렇지만 네. 오늘 빨간 넥타이를 메고 오신 김재희 전문가십니다. 네, 저희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안정적이고 좀 일정한 시세를 주는 것이 대선 테마주의 핵심이라고 저희가 꼽을 수 있겠는데요. 앞서 저희가 좀 언급해드린 종목들 지금부터 좀 장기적으로 보시면서 투자하실 만한 종목인지 살펴보시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치 테마주 유의사항 저희가 좀 이어지는 내용이긴 한데 네. 그래도 이것만큼은 유의했으면 좋겠다는 점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어떤 점이 있을까요?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네.
절대 투자에는 네. 정치적 성향이나 뭐 종교적 성향, 네. 개인의 가치관을 투영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많이들 그렇게 하시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안 그런 분도 많아요. 네. 그래요. 막 보수 지지자인데도 대북주 막 사실 분도 계시고, 정말요. 예, 왜냐면은 그 어떤 가치관도 어, 돈 앞에는 약간 무력해지는 것 같아요. 네. 가슴이 아프지만. 그래서 일단 자신의 정치 성향과 크게 대입하시면 안 되고요. 네. 그리고 일단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급등 시에는 수익 실현을 좀 하셔야 돼요. 네. 계속 급등으로 가는 종목들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예. 그리고 다시 저점이 온다면은 추매도 가능하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드리블이 필요한 어, 그런 종목들입니다. 네네. 계속 올라가면 매도하고 네. 내려오면 다시 좀 잡고 그래서 길게 가져가는 게 가장 좋고요. 네. 길게 가져갈수록 수익이 커질 가능성이 커요. 어, 대신 대선이 다가올수록 절정이 다가오지만 네. 대선 되면 딱 재료가 소멸되잖아요. 소멸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오래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네. 어느 정도 욕심을 줄이시고 만족할 수 있는 네. 자기가 처리할 수 있는 그때 나오셔야 하고요. 네. 그리고 대선 테마주에 관련된 종목들은 거의 다 좀 재미없는 종목들이에요. 기존에. 그렇죠. 대선 테마에는 다른 모멘텀이 없는 회사들이 네,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너무 큰 금액이나 큰 비중은 위험하니까 네. 예, 좀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면서 예, 일정 비중으로 가져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말씀 오늘 너무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뭐 저희 대선 테마주인데 너무 재밌게 방송을 했네요. 예. 자, 오늘 이렇게 김재윤 전문가와 함께 정치 테마주들 꼼꼼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전문가께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생방송으로 진행된 카페인 주식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슬기로운 투자 생활은 ITBC와 함께 ITBC 채널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세요. 자,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